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하여 실전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는 더노리스탁의 오사무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코스피가 정체를 하는 동안에 코스닥이 기습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의 상승 주도하는 그 섹터가 바로 바이오였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섹터가 바이오였는데 오늘 바이오 섹터에서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모처럼 개인들의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 이 바이오 섹터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부분 한번 점검을 해드릴 테인데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유하신 개별 보유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해서 전화 02-3153-1642 문자 샵 0082로 알려주시면 성심성의껏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돈 리포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을 주도한 키워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관련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두 가지 키워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030 사우디 프로젝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선 기자재 업황 호조, 이렇게 키워드를 두 개 잡았는데, 자, 2030 사우디 프로젝트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우디 프로젝트 안에 네옴시티가 포함되어 있죠. 이 2030 사우디 프로젝트는 총 87개라고 합니다. 그 안에 하나가 네옴시티라고 하니까 2030 사우디 프로젝트가 굉장히 거대한 프로젝트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에서 이제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민간 부문 투자가 무려 1,550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투자의 환경이 조성될 때 우리나라가 참여하면서 좋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해서 수혜 종목들은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그동안 수혜를 입으면서 또 수익의 기회도 주었습니다. 특히 건설 쪽에서의 수혜를 많이 주었죠. 이제는 좀 더 폭넓게 사우디에서의 그 2030 프로젝트와 관련하여서 좀 폭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하여서 이제 움직였던 종목이 좀 있는데, 하나는 아스타고 그다음에 대성창투거든요. 아스타는 뭐냐, 왜 급등을 했느냐, 한번 차트의 흐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타는 사우디 프로젝트에 이전에 참여를 했고 또 뭔가 사우디와 연관되어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그것 때문에 오늘 상승이 크게 나왔거든요. 장중에 이제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히든 종목들을 막 찾으려는 움직임이 분주하게 나타날 겁니다. 사우디와 연관되어서 뭔가 그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또 건설 부문 건설 부문이 아니더라도 기술적인 부분에 참여했다거나 이럴 때 그 종목들이 급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스타의 경우도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협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오늘 부각되면서 상한가를 시현했다가 이제 윗골이 달고 밀린 거죠. 근데 차트를 보시면 오늘 종가 형성한 자리가 바로 매물대 위에 자리에 잡혀 있고, 그리고 241선이라 하는 장기 이평선 그 위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아스타를 앞으로의 흐름을 점검할 때는 바로 오늘 종가가 이제 241선 위에 있는 이 자리를 기준 삼고 대응하시면 될 겁니다. 241선이 4,385원, 그러니까 한 4,400원 전후한 자리로 보고 그 위에서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어느 정도 횡보 후에 또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이전에 보시면 이 구름층이라는 자리는 매물이라고 그랬죠. 과거에 형성되었던, 거래가 많이 되었던 자리를 앞으로 끄집어내서 매물대로 표시한 자리입니다.
윗골이 달렸던 흔적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가 왜 저항이 있는지 아시겠죠? 윗골이 달렸던 자리. 그러면서 확 밀렸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도래했죠. 자, 과거에 갔던 저항 포인트는 현재 다시 만났을 때 저항으로서의 효력이 약하다라는 것은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이전에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저항이 굉장히 강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구름층 한번 터치했기 때문에 이 저항벽이 얇아졌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한 번 더 그 자리를 터치했지만 이것은 물량을 매물을 흡수하는 그러한 패턴이 아니었는가. 만약에 이 매물 흡수가 아니라 주가를 더 무너뜨리려고 했다 그러면 이런 차트가 아니라 윗꼬리를 더 길게 달면서 241선 아래로 종가가 형성됐겠죠. 그러나 뭔가 상승을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마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찰해야 될 부분은 종가 기준으로 이 241선을 깨는가, 그 위로 유지하는가, 이걸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주봉을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죠. 주봉에서도 60주선 위에 딱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 힘을 비축하고 다시 이렇게 치고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스타는 기억을 해놓거나 메모를 해놓거나 횡보한 다음에 눌림목 발생한 끝자락에서 매수해야지라는 그런 마인드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성창투인데요. 대성창투도 오늘 뭔가 호재가 나왔습니다. 게임과 관련된 겁니다. 게임과 관련되어서 협업, 사우디와의 협업이고 사우디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전에 네옴시티라는 그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이 건설과 관련된 거였어요. 그래서 건설에 참여하는 감리 또 그리고 토목공사부터 시작해서 건설 기계업종 이런 것 종목들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폭넓게 2030 사우디 프로젝트라는 이 거대한 주제 하에서 여러 층에서의 사우디와 협업이 있거나 사우디 프로젝트에 과거에 참여했던 이런 이력 있는 회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참고하고 대응해야 될 것입니다. 대성창투는 창투사죠. 창투사 가운데 게임 개발하는 회사, 그 회사가 이제 사우디와의 그런 협업, 그 기대감 때문에 오늘 급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15%의 급등이 나왔는데 급등이 나온 자리가 어떤 자리였던가, 왜 오늘 윗꼬리를 살짝 달았던가 봤을 때 이 구름층 상단까지 왔다라는 측면에서 눌림목이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횡보 내지는 눌림목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오늘 도달했습니다. 대성창투의 주봉을 보니까 주봉에서도 구름층 상단에 거의 왔다라는 것.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주봉의 구름층 상단 쪽을 향해 가는 이런 종목들이 좋은 수익을 주는구나라는 것이 참고가 되죠. 자, 주봉 구름층 상단을 향해 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종종 오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주봉 구름층 상단을 향해 가는 종목들에 대한 안내를 받기 원하신다면 도놀이 전략방이 있습니다. 도놀이 전략방, 그 전략방에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들을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제가 이 명명한 이름은 도놀이 전략방입니다. 이 전략방에 들어오시면 그런 관련 정보들을 공유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일봉에서 구름층 상단은 약한 저항입니다. 근데 주봉 구름층 상단은 강한 저항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패턴이 바로 주봉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봉 구름층 상단과 가까울 때 그 자리를 도전하고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대성창투는 오늘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조선기자재 업황 호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조선기자재 관련해서는 제가 관련된 종목들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방에서도 공략적으로 방송에서 안내드렸던 한국카본도 있고, 또 동성화인텍도 제가 자주 강조드렸죠. 동성화인텍, 그리고 성광밴드도 강조드렸고, 또 하이로코리아, 그다음에 일승, 세진중공업, 이런 종목들에서 제가 자주 강조를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조선기자재의 업황 호조에 대한 뉴스가 오늘 나왔는데, 이 조선기자재에 대해서는 제가 왜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냐면 환율의 수혜를 볼 만한 종목이라는 겁니다. 수출에 있어서 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동안 수출 주도로 하기 때문에 환율의 수혜를 봤을 것이다. 근데 주가를 흐름을 보게 되면 10월, 11월 많이 눌렀거든요. 눌렀다는 것은 그 다음 상승을 꾀하는 가운데서의 매물을 흡수하면서 다음 상승하기 전에 물량을
받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런 차원에서 판단이 드는데 이 조선기자재 업종이 3분기에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카본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국카본은 제가 공략 종목으로 안내드렸던 종목이죠. 공략주로 안내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도놀이 전략방에서 눈치껏 두 번째 2차 매수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제 안내받아서 공략했던 분들은 다 수익이 났을 겁니다. 현재도 수익이 났고 제가 도놀이 전략방에서는 제 매도 시그널을 드리긴 했습니다. 여기서 좀 이제는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을 때 좀 정리하자는 관점으로 안내를 드렸는데요. 자, 눌렸다가 상승이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공략을 할 때는 항상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눌림목이 나오죠. 특히나 여러분이 보유하신 종목이 실적을 기반으로 한 앞으로 또 실적이 또 호전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한다 그러면 눌림목이 나올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코너가 도놀이 스타가 아닙니까? 도놀이.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잡아드리고 멘탈을 잡아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맨잡노입니다. 맨잡노인데 눌림목 공략을 할 만한 종목들은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종목. 그런 종목들은 눌려도 마음 편하게 계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는 동안은 좀 고통스럽지만 결국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상승이 나오죠. 이렇게. 오늘 또 급등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옵니다. 한국카본은 3분기 실적의 호조 그 내용이 발표되면서 오늘 급등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매도 시그널을 드렸냐면은 뭔가 저항대에 가까웠다는 것이 확인이 되죠. 여기가 장기 이평선이 241선이거든요. 241선 부근에 도래했기 때문에 매도 관점에서 안내를 드린다는 겁니다. 한번 또 주가는 누를 수 있어요. 누른 다음에 다시금 위에 있는 121선까지 향해 가는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오늘은 저는 매도 관점을 안내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동성화인텍입니다. 동성화인텍도 실적을 기반으로 한 기자재죠. 조선기자재.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8%. 한국카본만큼의 상승은 아닙니다만 동성화인텍은 상승 여력이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 1차적으로는 오늘 이 추세 연결선에 상단에 왔습니다. 추세 연결선 상단에 왔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입니다. 매물이 좀 많죠. 이 매물대 차트를 제가 넣었더니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현재 딱 걸려있는 자리가 이제 매물이 많은 자리였습니다. 과거의 흐름을 보니까 그 자리에서 거래의 흔적이 많이 보이죠. 8월 달에도 거기서 멈췄던 한 2주 정도는 횡보했던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좀 매물이 많죠. 그래서 오늘 장대 양봉을 만들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좀 주춤 거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매물을 흡수하고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구름점 상단까지. 그래서 1차 매도 포인트, 매도 타점이 오지 않았나. 눌림목 이후에 2차 매도 타점까지 가는 이런 패턴. 한국카본과 비슷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내해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STX 엔진입니다. 자, STX 엔진도 조선업 쪽에 엔진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죠. 근데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오늘 STX 엔진은 딱 구름층 상단까지 왔습니다. 저기를 제가 주로 이제 매도 포인트로 안내를 드린다는 것은 이 방송을 오래 시청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감이 올 겁니다. 그래서 STX 엔진은 1차 저항대 왔다. 그런데 일봉상에서의 구름층 상단은 제가 약한 저항이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혹시 눌림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봐야 될 자리는 이제 주봉에서 봤을 때 주봉에서는 기준선에 부딪히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상승의 여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데 STX 엔진 하나만 보지 마시고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 흐름을 같이 보십시오. 이 종목들이 상승을 주도했지만 또 눌림목도 비슷하게 나오고 2차 상승도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눌림목에 포커스를 두자. 눌림목에 포커스를 두고 이 세 종목은 눌림목 주어졌을 때 그때 매수 타점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소식 그리고 투자 전략 그리고 앞서 소개드렸던 조선기자재 관련 종목들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STX 엔진, 1승, 하이로코리아, 세진중공업, 성광밴드 이런 총 7개 종목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흐름 그리고 눌림목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도놀이 전략방에 들어오셔서 안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상담을 이어가도록 할 텐데 여러분의 보유 정보 궁금하시다면 전화 02-3153-1542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순서대로 알려주시면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의뢰가 들어온 종목인데요. K카 매수가 32,035원에 비중 10%. 32,035원이니까 이제 분할 매수를 하셔서 평단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32,000원이면 언제쯤 사셨을까요? 상장 이후에 2021년도, 작년도 하반기에 사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32,000원대 바로 여기거든요. 이 자리 43,000원까지 갔었다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보호예수 물량이 풀린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하고 있거든요. 보호예수 물량으로 묶여있던 상황에서 물량이 많이 나오는 때가 3개월, 그다음 6개월, 이렇게 1년 이렇게 되죠. 3개월 지난 시점, 그리고 6개월 지난 시점, 작년 10월부터 봤을 때는 4월에 6개월 지난 물량들이 여기서 쏟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1년 10월 달 이때 이렇게 물량이 쏟아지지 않았나. 그래서 신규 상장하는 종목은 보호예수 물량이 언제 해제되는지 이것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꼭 참고를 하십시오. 자, K카는 이제 중고차 관련 종목으로 최근에 이제 호재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현대나 기아차가 이제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는 뭐가 중요하냐면 중고차의 검수 이력이 중요해집니다. 아무 중고차나 판매해서는 안 되고 검수 이력이 있고 믿을 만한 중고차를 사는 그런 시대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K카도 그와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K카나 또 오토인 같은 이런 상장된 중고차 판매업을 하는 이런 회사들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매매가 이쪽으로 치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고차의 검수 이력이 있는 믿을 만한 신뢰성 있는 이런 정보를 갖고 있는 이런 회사에 신뢰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 그런 부분이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매수가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32,000원 높고,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이 6,500억인데 6,5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래도 영업이익이 400~500원 나와야 되지 않을까. 400억, 500원 나와야 되지 않을까. 작년은 부합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700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작년만큼의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잘 나와도 한 500억 정도? 그래서 400억대 중반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6,500억이면은 약간은 부담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영업이익 측면에서 분발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내년과 내후년에 추정 영업이 나왔나 볼게요. 자, 올해는 500억 미만이 좀 될 것 같은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내년에 800억, 그리고 내후년에 1,100억. 자, 이 추정 영업이익을 실질적으로 실현한다 그러면 괜찮죠. 좀 더 상승할 수 있겠죠. 2024년도에 영업이익이 1,100억 정도, 1,100억 정도 든다 그러면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1조를 가도 무방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2024년도 기준이거든요. 그럼 2024년도에 그런 영업이익이 1,100억 정도 될 것이 가시화되는 시점은 내년 중반 이후가 아닐까.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서 내년에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제 매수가가 이제 32,000원이니까 너무 높게 사셨어요. 그런데 차트가 형성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61선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121선 만들어지고, 저 위에 241선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버티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그러면 좀 버티십시오. 그리고 매수를 좀 더 하시면 좋겠죠. 매수는 지금 이틀 정도의 음봉이 발생하면서 추가적으로 조정을 볼 수 있는 모습이지만 여기서 좀 조정이 멈추지 않을까. 12,000원 중반대, 12,500원 중반대에서 하락이 멈추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좀 더 하시고 평단을 낮추십시오. 그리고 중장기로 끌고 갈 때는 바로 이 매물이 많은 매물대 자리 1차 저항대가 21,000원대가 있고, 그 위로 보이는 241선이 또 장기 이평선이 되죠. 24,500원대. 그러니까 1차 매도 목표를 저는 21,000원으로 안내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2차 매도 목표는 24,000원에서 24,500원 정도, 이렇게 1차, 2차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단계보다는 조금 더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12,000원 중반대에서 추가 매수 포인트를 잡고, 그 다음에 제가 안내드린 1차, 2차 저항 가격에서 절반씩 정리하는 패턴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산중공업인데요.
매수가 3,065원에 비중 30%네요. 자, 수산중공업은 자주 거론되었던 게 뭡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네옴시티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이 실체고 주가는 그림자다. 거래량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일본상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11월 들어서 거래가 좀 많이 늘고 있다라는 것이 파악이 되고 있죠. 현재는 왜 횡보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저항대 120선이라는 6개월 주가 평균 자리에 오기 때문에 좀 횡보를 하고 있죠. 횡보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121선은 차트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여기가 어느 정도 저항이 되니까 공방이 치열해지는 자리죠. 이전에 이 6개월 정도의 평균 자리에서 매수하셨던 평균 3,000원대 매수하셨던 분들이 이제 탈출의 기회를 보고 물량을 던지는 자리. 그리고 밑에서부터 매집하면서 왔던 측에서는 거기서 받을까 던질까 고민하는 자리죠. 그래서 던지는 것을 물량을 받기도 하고 한편으로 내주시기도 하면서 거기서 공방이 치열합니다. 이제 2차 상승이 나오려면 여기서 이제 물량을 흡수하면서 뭔가 아래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물량을 매집했던 1차 주포가 그다음에 2차 상승을 끌기 위해서 여기서 물량을 흡수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1선에서 바로 치고 가지 않고 이 물량을 흡수하는 과정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수산중공업은 항상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신용 물량입니다. 신용 물량이 9% 10%에 이런 적이 있었죠.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5.6%로 줄었는데 여전히 많죠. 그래서 신용 물량이 좀 줄어야 됩니다. 신용 물량은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거기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신용 매수 물량이 바닥에서부터 나오게 되죠. 그 담보 비율을 채우지 못해서 그런 물량들을 흡수하면서 왔던 구간이 바로 9월입니다. 9월부터 10월 초 여기서 이제 신용 물량을 어느 정도 털고 그래서 신용비가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신용 물량이 많다라는 것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늘상 이제 140억, 150억, 작년에도 143억, 올해도 140억에서 150억 정도. 현재 시가총액이 1,600억이니까 조금의 여력은 있습니다. 적정 시총은 한 2,000억 정도가 되니까 추가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거래량 실체라고 말씀드렸죠. 바닥에서부터 121선도 바닥입니다. 여기서 거래가 늘고 있으면서 횡보를 하고 여기서 이제 눌렸다가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2차 상승의 매도의 타점, 저항대를 어디로 봐야 됩니까? 주봉으로 보면은 파악이 되겠죠. 주봉에서는 이제 이 자리가 이제 120주 라인, 120주 라인이 3,300원대입니다. 3,300원대. 그러니까 매수가 3,065원이니까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죠. 1차 3,300원, 2차 3,420원. 두 개의 저항값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TYM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자, TYM은 농기계 관련 종목인데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아요. 올해 보시면 2분기에 벌써 영업이익이 930억.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350억인데 2분기에 930억입니다. 시가총액은 3,5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왜 누를까요? 자, 제 도놀이 전략방에 계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TYM, 그렇죠? 제가 지금 표시한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제가 매도 자리로 안내드렸던 자리죠. 이 매도 자리로 안내드렸습니다. 도놀이 스탁방에서, 도놀이 전략방에서. 여기가 왜 매도 포인트였습니까? 시청하신 분들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가만 보시고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술적인 모습을 보고 대응해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표시한 자리는 뭐냐면 저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향해 갈 때 저항이 하나 있는 것은 약한 저항이지만 두 개가 있으면 강한 저항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바닥을 낄 때 지지가 두 개가 형성되어 있으면 강한 지지가 됩니다. 지지가 하나 있으면 약한 지지입니다. 줄을 타더라도 하나의 줄, 외줄이 있으면 좀 불안하죠. 그러나 두 개의 줄이 있으면 탄탄하죠. 이게 바로 지지를 뜻합니다. 근데 위로 갈 때 막는 게 하나면은 약하죠. 근데 두 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겹저항으로서 강한 저항이 되는 겁니다. 이런 주가의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실적은 좋아요. 영업이익이 올해는 1,000억이 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시가총액이 3,500억이면 너무나 저평가된 종목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실적이 좋다고 그냥 주구장창 상승만 하지 않고 어느 저항 자리, 이게
어떻게 보면 매듭을 짓는 자리 또는 마디 자리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는 한번 걸린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떤 자리냐면 121선, 6개월 주가의 평균, 그리고 구름층 상단 자리 두 개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매도 시그널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누르죠. 누를 때도 아주 확 누르죠. 확 누르는데 그런데 241선이라는 자리에서 횡보를 하죠. 의미 있습니다. 지금 자리는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241선 횡보하고 이제 힘을 비축해요. 그 다음에 그럼 121선은 어떤 자리예요? 돌파를 허용할 거야 안 할까요? 저는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매수가가 2,330원, 비중이 5%인데요. 현재가가 2,320원이니까 지금 매수가예요. 딱 매수가. 매수가인데 더 담으셔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이제 다음 매도 포인트는 주봉을 보면서 대응합니다. 주봉을 봤더니 제가 주봉 구름층 상단은 주봉 구름층은 강한 저항 자리라고 했죠. TYM이 지난 주봉에서 봤을 때 10월 달에 갔던 그 자리, 여기 제가 매도로 잡아드렸던 자리가 주봉 구름층 딱 그 자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의 저항이네요. 일봉에서의 121선, 그리고 구름층 상단, 그 주봉에서의 구름층, 이 세 개의 저항, 3법으로 저항이 있으니까 얼마나 저항이 강하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주가가 밀린 거고,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여기는 돌파를 허용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봉 구름층 상단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네, 1차적으로 전고점에서 한번 끊어주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전고점 자리 2,600원 선, 그 다음에 2차는 2,750원, 이렇게 두 개의 저항 포인트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문의 들어온 종목인데요. 챔피언님께서 문의 주신 종목 이름은 폴라리스 오피스. 자, 폴라리스라고 시작되는 종목이 3개가 있죠. 다 연관된 종목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우너, 폴라리스 세원 이렇게 세 종목이죠. 자, 폴라리스 오피스 매수가가 1,630원에 비중 15%. 자, 지금 종가가 비슷하죠. 매수가 1,630원, 지금 종가는 1,620원. 자, 주가에 흘러가는 원리를 또 한번 또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제가 저항에 대해서 안내 드릴 때 강한 저항, 그리고 저항으로 자리 잡는 그런 포인트, 이평선 기준 60, 120, 240, 또 주봉에서 60, 120, 240도 마찬가지, 월봉도 마찬가지. 그리고 강한 저항은 장기 이평선인 240 자리, 또 120 자리, 이런 자리는 또 강한 저항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일봉에서의 241선이 일치하는 자리는 주봉에서 거의 60주선이 일치할 때가 있다. 특히 240 자리는 240 자리는 1년 주가의 평균이죠. 주봉의 60주는 뭡니까? 1년 하고도 8주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봉에서의 241선과 주봉과 60주선에 거의 일치할 때가 있다.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지금 저항에 241선 딱 부딪힌 것을 볼 수가 있죠. 폴라리스 오피스가 부딪히고 이제 밀렸는데, 근데 매물대 차트를 넣어보니까 매물대 거기서 이제 횡보하고 있는 흐름이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 횡보를 일으키는 주범이 누굴까요? 주범이 외국인이 매수, 그다음에 개인도 매수, 서로 외국인과 개인이 주고받죠. 이 외국인이 실질적인 외국인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랑머리 외국인일까요? 글쎄요. 노랑머리 외국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JP모건 서울이죠. JP모건 서울 뜨끔할 겁니다. 검은머리 외국인. 딱 걸렸어. 니네들 노랑머리 아닌 거 알아요. 자, 검은머리 외국인, 한국인입니다. 자, 한국인끼리 서로가 주고받고 있죠, 물량을. 외국인과 개인 이 서로가 주고받는 이거를 외국인이 6억 샀다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국인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한국인끼리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작전의 냄새가 좀 난다. 그럼 이들이 여기서 횡보를 한다라는 것은 한 번 더 상승은 일으킬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들은 중장기로 길게 끌고 가는 성격은 아닙니다. 그런 걸 참고하시고,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또는 스윙적으로 봤을 때 매도 목표를 이렇게 잡고 정하십시오. 1,800원부터 1,900원 사이. 1,800원부터 1,900원 사이가 이들이 목표하는 단기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AP 시스템이라는 종목인데요. AP 시스템 매수가 19,000원에 비중 10%네요. 오늘 문의 주신 종목들이 대부분 다 오늘 종가에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도 부담이 없습니다. 매수가가 너무 높으면 부담될 텐데,
문의 주신 이제 종목 중에서 케이카는 좀 부담됐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평단 낮추는 매수 자리 안내드렸고 또 매도 목표가도 안내드렸으니까요. 그대로 하시기 바라고요. 자, AP 시스템 19,000원 자리. 자, AP 시스템이 어느 자리에 왔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과거의 흐름을 보면서 현재의 자리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흐름을 보니까 구름층 상단의 자리에 2주 동안 횡보를 하더니만 그런 다음에 급락이 나왔죠. 자, 오늘은 어떤 모습일까? 앞으로의 모습이 역시 구름층 상단에 온 것은 맞습니다. 구름층 상단에 왔는데 AP 시스템이 여기서 또다시 급락을 줄까? 주가의 흐름은 항상 같진 않아요. 이전에는 급락이었는데 이번에도 또 급락이다? 글쎄요. 그거 그렇게 하기가 쉽진 않은 그런 자리로 보입니다. 재무적인 거 볼까요? 재무 흐름을 보니까 600억씩 나오네요. 영업이익이 600억씩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2,800억. 저평가인 반도체 종목. 그러면 왜 하락을 했을까?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왜 하락을 했을까? 공매도가 의심되네요. 역시 공매도를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네요. 이 종목 공매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네요. 11월 초에 들어와서도 20% 이상의 그런 공매도 매매 비중이 눈에 띄고 있고요. 오늘도 공매도가 21% 출현을 했습니다. 정말 나쁘다. 이렇게 공매도를 이렇게 심하게 하는지. 주가 상승을 가로막는 주범이 공매도였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달라진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어떤 거냐? 과거에는 이 121선을 넘지 못하면서 횡보하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121선 위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이제는 121선이 근해가 될 수 있어요. 자, 완만해진 모습 보이죠? 과거의 흐름과 다르죠? 과거는 좀 각도가 이런 각도였다면 지금은 이렇게 근해, 스윙을 보여주면서 어제보다 오늘 121선이 올라가는 모습이 아닌가. 어제는 18190, 18160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평평해지면서 이제 여기가 지지 포인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지 포인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다음 상승의 포인트를 보고 대응하자. 자, 1차 매도 포인트는 앞자릿수가 바뀌는 것도 저항이라고 했죠. 이평선도 저항이요. 일목균형평 구름선 상단도 저항이요. 그리고 자릿수가 바뀌는 자릿수 저항이요. 그리고 고점이 나오는 두 개의 연결선, 추세 연결선 상단도 저항이요. 그걸 피보나치 되돌림 반동으로 해서 어느 자리에 반등이 나오는지 고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382 지점, 그리고 50 지점, 그다음에 628 지점 이런 자리를 하나씩 체크해서 피보나치 기법으로 대응해서 저항 매도 포인트 잡는 것까지 제가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는데 앞자리가 2로 바뀌기 전 19900 자리에서 1차 대응하는 게 좋겠고 위로 보이는 240까지는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으니까 241선은 2600원 전후한 자리다. 이렇게 두 개의 저항값을 체크하면서 대응하실 것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 SDS네요. 삼성 SDS 매수가가 16만 9천 원, 비중이 5%. 매수가가 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삼성 SDS 16만 원대 사셨다 그러면 작년도였을까요? 작년도쯤에 사지 않으셨을까? 2021년도에. 자, 16만 9천 원에 매수한 현재에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지금 자리에서 추매를 해야 될까? 지금 16만 원대 매수하신 시청자님께서 궁금한 것은 지금 추매해서 평단을 낮추는 게 좋겠는가? 아니면 하락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하락하는 상황에서 추가 매수 타점을 잡는 게 좋겠는가? 이것이 궁금할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추가 매수 평단을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매도 타점을 어디서 잡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죠. 자, SDS, 삼성 SDS 차트를 보니까 121선을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주 부딪히면 저항을 약하게 만드는 거지만 부딪히면서 넘어서 안착을 하지 못하면 또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추가 매수를 하라고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좀 눌릴 때 지금 표시한 자리 한 12만 5천 원짜리 12만 5천 원에서 12만 6천 원짜리 물론 기껏해 3천 원 정도 차이지만 이왕이면 좀 저점에서 공략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12만 5천 원, 12만 6천 원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추시면 좋겠고 그 매도 목표를 어디로 잡는 게 좋은가? 121선을 이제 넘었을 때 저는 제가 보는 그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이렇게 빠지고 12만 5천 원, 12만 6천 원에서 저점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241선까지 나가지 않을까. 241선이 한 13만 6천 원짜리 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체크할 게 주봉 60주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주봉 60주선 자리가 얼마일까 봤더니 13만 7천 원, 8천 원. 비슷하죠. 제가 241선과 60주선은 좀 비슷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60주선은 조금 높게 나와요. 그래서 평단을 좀 낮추시고 현실적인 대응은 13만 6천 원부터 13만 8천 원짜리에서 절반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절반을 정리하시고 또 누릴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요. 자, 제가 안내드리는 이 시나리오대로 진행을 하는지 중간중간 점검받기를 원하신다면 도너리 전략방에 들어오셔서 다시금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삼성 SDS에 대한 전략을 함께 수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정보 궁금하신가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마다 잘해주셔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예. 효성화학이요. 효성화학이요? 예, 아, 13만 3,500원에 10%요. 13만 3,500원에 예. 비중 10%요? 예. 네, 어떤 걸 알려드릴까요? 지수가 또 많이 올라버려갖고 또 그냥 목표 주가하고 손절가 좀 알고 싶어서요. 아, 예, 목표가 알려드릴까요? 예. 근데 손절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지금 단계에서. 효성화학이 올라온 흐름을 보면 됩니다. 제가 거래량이 실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11월 달에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지난 10월, 9월에 거래량과 확연히 다른 거 보이시죠? 거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거래량이 늘어난 흔적을 포착을 하면서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효성화학은 단기적으로 목표가가 분명히 나타나죠. 제 도너리 스탁방에, 도너리 전략방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어디를 매도 목표가를 잡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유튜브 시청하시면서 유튜브 챗방에 계신 분들 한번 남겨주십시오. 제가 매도 목표를 어디로 잡고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저 유튜브 실시간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예. 혹시라도 제가 지금 보는 차트에서 제가 매도 목표를 어디로 잡고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한번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갖고 있어도 될까요? 시청자님께는 알려드릴게요. 제가 매도 목표를. 예. 매도 목표는 15만 1,000원에서 15만 2천 원 사이입니다. 예. 네, 15만 1,000원에서 15만 2천 원. 그래서 효성화학은 정말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매수가 13만 3,500원 매수 잘 하셨고요. 15만 원 초반에 오게 되면 매도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자상하게 해주셔가지고요. 네, 다음에 수익 잘 냈다라는 그런 멘트 한번 남겨주십시오. 예,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잠시 쉬었다 돌아오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문자 의뢰 들어온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BNGT 매수가 4,200원에 비중 35%네요. 자, BNGT를 어디서 사셨을까요? 재상장 이후에 사셨을지 아니면 상장 이전에 사셨을지. 이 회사의 원래 이름이 엠젠플러스였죠. 엠젠플러스에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2019년도까지 거래가 되다가 거래가 중단됐단 말이에요. 매수가 4,200원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재상장하고 올해 상장한 이후에 바로 사셨을 거라 저는 판단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상장 전에 엠젠플러스 주가가 형성되었던 가격들을 보니까 다 5,000원대 이상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사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 10월 26일 날 사지 않으셨을까요? 그날 하한가를 맞을 때 사지 않으셨을까? 아니면 비중을 좀 낮추셨다라는 판단이 드네요. 아니면 그 전에 사셨다가 최근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매수를 하셔서 좀 평단을 낮추신 게 아닌가 이렇게도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가에 흘러가는 원리를 잘 봐야 되는데 재상장하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제 신라젠 차트 보여드릴게요. 신라젠처럼 상장 이후에 바로 위로 치솟는 종목이 있고요. 치솟다가 다시 지금 제자리로 내려오는 이런 패턴을 보이는 종목이 있고 또 Y2솔루션이라는 종목처럼 Y2솔루션은 재상장하고 이제 주가가 바로 아래로 빠졌죠. 바로 아래로 빠지고 그 다음에 반등 줬다가 다시 하락하는 이런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반등 주고 또 빠지죠, 이게. 그럼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보게 되면 엘리엇 파동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어떤 것을 보냐면 A, B, C로 이렇게 하락을 한 거죠. Y2솔루션을 안내드리냐면 이것은 제가 도너리 전략방에서 공략주를 안내드려서 수익을 내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공략을 했던 기준이 뭐였냐. 아마 도너리 전략방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하락하고 반등 주고 전저점을 깨는 것을 기다렸죠. 전저점을 깨는 것을 기다렸다가 이제 A, B, C의 하락이 마무리된 것을 확인하고 매수합시다. 이 전기차 충전 관련 종목이거든요.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하는. 그래서 A, B, C의 하락 마무리를 보고 들어갔다. 그러면 물론 종목들마다 흐름은 좀 다릅니다. 흐름은 다르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 그래도 그러한 포인트를 보고서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안전 매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 그러면 BNGT의 흐름을 본다 그러면 이제 반등의 구간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매수 포인트를 본다 그러면 추가 매수 포인트를 본다 그러면 전저점을 한번 깬 자리 바로 이런 자리에서 전략적으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안내를 드리거든요. 전저점이 얼마입니까? 2630이죠. 2630이고 오늘 2755가 종가니까 조금만 더 하락을 하면 이제 전략적으로 매수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봅니다. 자, BNGT의 호재성 재료는 뭡니까? ASF죠. ASF 관련해서 진단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죠. 돼지열병과 관련해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부각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기술적인 모습은 지금 당장 매수를 하기는 부담스럽다. 이게 상승을 하려면 그냥 이렇게 상승하는 게 좋아요. V자로. 각도가 50도에서 60도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게 좋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횡보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로 해서 평단을 낮추려면 한 번 더 하락 파동을 기다렸다가 그때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것을 안내드리고요. 자, 자세한 건 더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도너리 전략방에 들어오시면 피보나치 기법을 통해서 어떻게 어디서 저점을 잡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안내를 드릴게요. 들어오셔서 BNGT에 대해서 문의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잡을 텐데 여기서 목표를 잡기보다 일단은 매수 평단을 낮추는 것을 주력합시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BNGT 문의했던 사람인데 어디서 평단을 낮추는 게 좋을지 한번 체크를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전략적으로 그리고 눈치껏 어디서 매수 타점을 잡는 게 좋겠다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도 목표를 제가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문의 들어온 종목인데요. 텐베거 여왕님께서 문의하신 인포뱅크 매수가 13,900원에 10%. 자, 인포뱅크는 대표적인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죠. 자, 자율주행 관련 종목인데 주가의 흐름을 보니까 다른 자율주행 관련 종목만큼 그렇게 주가 상승이 크진 않고 그래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면서 왔습니다. 인포뱅크도 제가 종종 공략적으로 안내드리면서 수익을 냈던 기억이 나는 그런 종목인데 자, 바닥에서 1,900원대에서 한번 파동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을 준비하고 M자형이죠. M자형 모습을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원래 이렇게 M자형 파동을 만들 때 가장 좋은 수익을 주는 것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가야만 이 120에서는 딱 만날 때 윗골이 달면서 빠지는 이럴 때 희열을 느끼거든요. 제가 이제 매도 타점을 딱 이런 데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잡고 들어가죠. 이렇게 순간 급등이 나와요. 근데 제 특징이 뭐냐면 이런 제 매도를 걸어놓고 안내를 든단 말이에요. 매도를 걸어놓고 대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포뱅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상승하지 않고 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구름청 상단이 저항이 될 수가 있어요. 1차 저항대가 거의 다가왔다는 거죠. 13,200원대.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은 던져주는 게 어떨까. 물론 거래가 늘어나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실체라고 그랬죠. 평균 거래량, 최근에 한 달 동안에 보여줬던 이 평균 거래량을 넘어서는 거래량, 바로 10월 초에 보여줬던 바로 이 거래량이 이제 50만 주 그리고 90만 주. 그래서 일일 거래량이 50만에서 100만 주가 형성될 것처럼 보일 때 그때는 120일선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을 체크해야 되는데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100만 주, 그냥 80만 주로 봅시다. 쉽게. 60만 주. 계산하기 편하게. 60만 주. 일일 6시간 반 동안 거래가 되죠. 그럼 60만 주를 6으로 나누면 10만 주가 됩니다. 그래서 9시부터 10시까지 10만 주가 거래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형성되면은 이것은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 상승이 좀 크게 나타나겠구나. 그럴 때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120일선까지. 그러나 평균 거래량만큼 10만 주, 20만 주 이 정도만 거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시간당 거래량이 기껏해야 1만 주, 2만 주 이 정도의 거래가 나온다 그러면 13,200원이 저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13,200원의 1차 저항. 그런데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 1시간 9시부터 10시까지 10만 주의 거래량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위로 보이는 120일선을 저항으로 삼고 대응하실 것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틸렉스 매수가 1,050원에 비중 10%. 정간나님께서 문의 주시는 종목인데요. 자, 유틸렉스는 제가 지난주 돈으리 스탁을 진행하면서 아마 지난주 화요일이었을 겁니다. 월요일이었을 겁니다. 월요일 날. 지난주 월요일 날 이날입니다. 이날 안내 드렸죠. 유틸렉스 11월 8일자에 일정이 있습니다. 어떤 일정이 있다라고 안내 드렸죠. 그 관련 종목 면역 항암 학회였나요? 면역 항암 학회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일정이 있습니다라고 안내 드렸는데 바로 그 다음 날 급등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쉬웠던 것은 이거를 일정을 알고 있으면서 내가 왜 이 구간에서 공략하지 못했을까 자책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자, 면역 항암과 관련된 표적 세포 치료제 유틸렉스도 있고 그다음에 액플론도 있고 또 박셀바이오도 있고 여러 종목이 있죠. 근데 유틸렉스가 과거의 흐름을 보게 되면 주가가 4만 원대까지 올랐어요. 4만 원대까지 올랐고 또 여기도 크게 올랐었죠. 3만 원대, 4만 원대, 3만 원대. 자, 거래량이 실체라고 안내 드렸습니다. 4만 원대, 3만 원대에 발생했던 거래보다 어떻습니까? 여기서 힌트를 줬죠. 이미 8월 달에 힌트를 줬어요. 거래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월봉을 보게 되면 주가의 움직임은 어때요? 그냥 횡보한 것처럼 보이죠? 일봉에서는 주가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지만 월봉에서는 그냥 횡보예요. 유틸렉스는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너무 길게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서 이것만 월봉에서의 이 모양과 거래량 이 모양을 보면 어느 정도 판단이 서야 되는 거예요. 유틸렉스 매수가 1,050원이 맞는 거예요? 매수가가 잘못된 것 같아요. 매수가가 얼마예요? 유튜브에서 다시금 적어주시겠어요? 유튜브 1,050원은 틀린 것 같은데 얼마일까요? 유틸렉스 정간나님 매수가 얼마예요? 네, 이 1,050원 아닌 거예요. 금액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050원을 할 수가 없고 제가 볼 때는 1,500원이에요. 1,500원. 제가 볼 때는 1,500원입니다. 1,050원 아니고 1,500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일봉에서는 여기가 저항이 되겠죠. 일단 저항이 보이는데 급등이 나왔던 자리 바로 여기가 하나의 저항 포인트였어요. 그러면 주가 누르죠? 근데 주봉을 보면 어떻게 돼요? 1,500원에 매수하셨는데 1,500원 넘어갈까요?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좀 길게 끌고 오셨다면 1차적으로는 여기까지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금액이 딱 표시가 되어 있네요. 힌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여기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유틸렉스는요.
아, 눌림목이 오면 사야겠어요. 눌림목이 오면 공략을 해야겠습니다. 제가 도놀이 전략방에도 언젠가 이 유틸렉스 눌림목에서 공략하자라고 안내할지 모릅니다. 이 눌림목 공략 타점 공유받기 원하신다면 도놀이 전략방에 들어오셔야겠죠. 자, 주봉에서 목표가 알려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수고하십니다. 궁금하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세경 하이테크. 네, 세경 하이테크 매수가요? 14,500원에 20%. 20%요? 예. 평단을 이거 좀 물타기 낮추셨어요? 해가지고요. 네. 예, 물타기 했어요. 아, 물타기 하셨어요? 네. 아, 예. 그래서 좀 다가오고 있어요. 네, 예, 잘하셨네요. 자, 어떻게 안내를 드려야 될까요? 저 그냥 한 1차 목표가만 안내 드릴까요? 1차, 2차 나눠서 안내 드릴까요? 일단 이 가격이 올 수 있나 제일 궁금하고요. 네.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되나. 네. 알겠습니다. 네. 14,500원에 올 것인가 첫 번째 관심. 그리고 네. 언제쯤일까 이 두 가지인데 네. 이제 언제쯤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답을 좀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그쵸. 유추는 네.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친절해지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기간에 대해서 묻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나 네. 좀 더 친절해지기로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유추해 볼 감사합니다. 수 있는 기간을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네. 매수하신 가격대 도달 가능성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자, 늘 말씀드렸지만 주가는 이제 재무 재료 수급, 네. 그다음에 히든 정보, 네. 그리고 기술적인 거, 그다음에 과거의 끼까지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가 이제 14,500원이 올까? 재무적인 것을 먼저 체크를 해보니까 올해 좀 안 좋았네요. 네, 적자. 처음 올라와요. 네, 적자였어요, 적자. 매수하고. 네, 적자였는데 네. 이게 이제 내년에 좀 바뀌어야겠죠. 근데 내년에는 좀 좋아지겠네요. 네. 내년에 200억대 영업이익으로 다시 올라서니까 내년과 내후년이 괜찮구나. 아, 재무 좋다라는 것은 확인되고 네. 시청자님께서 아시는 재료가 뭐예요? 잘 몰라요. 뭐 핸드폰 네, 휴대폰. 주고. 예, 휴대폰 부품이죠. 네. 그다음에 수급을 보니까 수급 네. 상황이 그냥 그저 그렇게 눈에 띄는 수급은 없다. 자, 네. 그러면 1차 매도 포인트는 얼마냐면요. 14,100원. 네? 14,100원. 아, 14,100원. 예, 14,100원이 1차 매도 포인트. 그러면 네. 거기가 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절반을 정리하는 게 좋죠. 손해라도. 네, 네. 예.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14,100원 매도. 그다음에 주가 눌러줬을 때 13,500원대에서 매수. 그다음에 네. 15,000원대 매도.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이렇게 그러면 3,500원대에서 매수를 좀 더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렇게 하세요. 심플하게. 네. 지금 13,100원 부근이니까 네, 13,000 초반에서는 좀 매수를 해서 네, 네. 평단을 14,000원 이하로 낮추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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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낮추시고 네. 14,100원 정도 왔을 때 전략 다 던지세요. 아시겠죠?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내고 나오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상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시장을 주도할 공략주 그리고 시장 핵심 이슈를 알아보는 도너 리포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 소개해드렸던 공략주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18일부터 도너 리포트 공략주로 안내드렸던 대부분의 종목은 다 수익을 냈고 딱 한 종목만 손절이 났습니다. 누적 수익률 335% 정도 나고 있는데 지난 급락 9월장에서도 9월에 공략주로 안내드렸던 전 종목은 수익을 실현했고요.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최근에 공략으로 안내드렸던 종목들이 수익률이 이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 지금 장 11월 중순, 12월을 향해 가면서
포인트를 사실 바이오로 잡았어야 돼요. 바이오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 포인트보다는 이제 다른 쪽으로 잡았다는 것이 좀 아쉽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월이 전략방에는 그 바이오 종목을 많이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 중에서 핵심 이슈가 있는 종목들 안내받기 원하시면 돈월이 전략방으로 들어오셔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바이오의 계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수급 부문과 재무적인 것, 재료적인 것 다 체크해서 공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이제 돈너리포트 공략주 중에서 이제 AS 업데이트 하고자 하는 종목은 바로 어제 공략주로 안내드렸던 프로2000입니다. 자, 프로2000 매수가 이제 2,400원으로 공략하자고 안내를 드렸고요. 오늘 2,400원 왔었죠. 2,400원 왔었고 장중에 2470까지 올라갔으니까 상승률은 2.9%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프로2000을 안내드렸던 것은 디스플레이 공략, OLED 디스플레이 검사 장치와 관련된 제조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전략 사업으로 밀어주는 것이 이제 디스플레이가 포함되어 있죠. OLED 디스플레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2000이 그와 같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로는 2차 전지와 관련하여서 2차 전지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 수급도 괜찮다.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끼가 있다. 상한가를 시연했던 과거의 끼가 있다. 현재의 자리는 급등 이후에 눌림목이 나오고 있고 2차 상승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 거의 3% 상승이 나왔지만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이 있다는 것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눌림목이 발생하는 지금 자리에서 언제 슈팅이 나올지 모릅니다. 슈팅이 나올지 모르니까요. 이 종목도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돈워리포트 공략주로 소개할 시간입니다. 자, 이제 바이오 종목 하나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바이오 종목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냥 바이오 종목이 아니라 제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까? 오늘 전통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오스코텍도 올랐고, 제넥신, 그리고 알테오젠, 박셀바이오도 올랐고, 그 다음에 지시셀이라는 종목. 지시셀은 또 제 공략주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시가총액이 좀 높은 종목들, 시총이 높은 종목들 위주의 상승이 많이 펼쳐졌어요. 그러면 눌려있는 바이오 섹터를 또 봐야 되는데 그냥 바이오가 아니라 뭔가 일정이 있으면 좋겠죠. 앞으로의 일정이 있으면 좋은데요. 다음 주에 뭔가 일정이 있는,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에 일정이 있는 일정주이면서 바이오 주면서 눌려있는 그런 종목을 공략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 종목은 바이오도 하지만 게이밍 휠 유통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정으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29일 날 있는 알츠하이머 학회, 이것을 제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열립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알츠하이머 학회가 있어요. 그럼 알츠하이머와 치매 쪽, 이쪽에서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돈워리포트 전략방에서 어떤 종목으로 공략을 했냐면 피플바이오로 공략했습니다. 피플바이오 공략을 해서 오늘 수익을 실현하고 나왔는데 이 종목도 눌림목에서 공략을 할 겁니다. 자, 치매 관련 종목, 알츠하이머 관련 종목이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 중에서 이제 중추신경 질병 치료제 개발 신약 사업에 참여하고, 그리고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 그리고 치매 조기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 그 회사입니다. 그 회사 이름은 바로 메디프론이거든요. 자, 메디프론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프론의 차트입니다. 자, 바이오 종목도 재무, 재료, 수급, 그리고 기술적인 것, 그리고 히든 정보, 과거에 움직였던 끼, 이렇게 6가지 항목을 다 체크하는 게 좋은데요. 뭐 재무는 뭐 그저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작년도에 흑자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이 종목이 바이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게이밍 휠 유통도 한다 그랬죠. 흑자 전환을 했고요. 2분기까지는 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만 시가총액이 600억이 불과한 아주 뭐 시총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냥 중소형주입니다. 중소형주. 주식수 4,300만 주가 되는 그런 회사고요. 그다음 재료는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 그리고 치매 조기 진단 키트 재료가 있죠.
그리고 29일 일정이 있다고 그랬죠. 29일 날 알츠하이머 학회가 있다는 거. 2주 앞선 상황입니다. 2주 앞선 상황에서 이제 미리 선취매 전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급을 좀 볼까요? 수급을 봤더니 어떻습니까? 수급 상황에서 괜찮죠. 누군가 계속 담고 있죠. 여기 이제 외국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외국인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외국인은 아니다라는 거. 여기 보면은 이제 JP 모건 서울이라고 있죠. 메릴 린치도 있고 이 두 주체는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보셔요. 수급 상황에서도 그래도 단타적인 단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메릴 린치나 JP 모건 서울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지만 이들이 목표하는 자리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400원 전후한 자리로 공략을 해보자. 그 다음에 1차 매도 타점이 있고 2차 매도 타점이 있는데 그 매도 타점이 궁금하다? 그러면 돈놀이 전략방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눈치껏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10월 소매 판매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PPI죠.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10월 소매 판매가 이제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일본 증시가 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가 휴장되니까 일본 증시를 참고하기는 힘들 것 같고 우리 증시는 오늘 밤 열리는 미국장 PPI 이후에 미국장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길 다음 날 중국 증시를 체크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1월 기업경기 실사지수, BSI, 그리고 경제심리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경기의 흐름을 어느 정도 체크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 앞으로의 우리나라 흐름에서의 경기를 체크할 때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를 체크하시고요. 지금 100 아래에 계속 머물고 있거든요. 이게 100 위로 올라오는 게 중요한데 지금 100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일 수출입 동향을 체크해야 됩니다. 무역지수 세 번째 체크하고요. 이런 세 가지 지표를 체크해야 되는데 경기를 체크하기 위해서 BSI, 기업경기 실사지수도 중요한 겁니다. 내일 이 부분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전략까지 다 안내를 드렸는데요.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미국장의 흐름과 우리 장의 흐름을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까, 이것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시장을 좀 보도록 할까요? 미국 증시의 차트입니다. 자, 다우지수부터 볼게요. 다우지수는 대형주 위주로 한 그런 지수죠. 자, 30종목을 지수화해서 만든 그 다우지수의 주봉을 보니까 주봉의 차트는 어떻습니까? 구름층 상단에 다 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물론 과거에 보게 되면 구름층 상단에 한 번 왔다가 눌렸기 때문에 다음은 구름층을 벗어날 수도 있는 관점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앞으로 흐름에서 구름층 위로 움직였을 때, 주봉에서 구름층 위로 움직였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점을 보시는 게 좋겠죠. 근데 앞으로 방향성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것은 이제 이 구름층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S&P 500을 보겠습니다. 자, S&P 500을 보니까 S&P 500 주봉이거든요. 주봉을 보니까 주봉 상황에서 다우지수보다는 강한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후행 스팬 있죠. 일목균열표 후행 스팬, 이 보라색으로 표현되는 후행 스팬이 캔들을 부딪히고 있습니다. 캔들과 딱 부딪히고 있거든요. 이 캔들을 부딪힐 때 여기서 이 장대 양봉으로 표시된 이 캔들을 어떻게 넘어서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전에 보시면은 캔들을 뚫지 못하고 여기서 급락이 나왔다는 거. 후행 스팬이 뚫고 가는 과정, 이 캔들을 뚫고 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거. 후행 스팬의 방향성을 봤을 때 주봉의 캔들을 어떻게 뚫고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나스닥 이전에 주봉 캔들을 넘지 못하고 급락이 나왔고 지금 또 캔들을 만나면서 꿈틀꿈틀 대고 있죠. 이 캔들 아래에 있을 때 캔들을 돌파하는 모양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캔들이 어디로 갈까? 현재 나스닥 주봉을 봤을 때는 뭔가 횡보를 하면서 이 틈새, 캔들 사이의 틈새를 뚫고 가는 모양이 가장 이상적인 모양이 되겠죠. 여기서 뚫고 가려고 했을 때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를 비집고 가는 자리가 있고 이 자리,
이 갭이 나오는 이 자리를 뚫고 가는 자리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후행 스팬의 모양을 보면서 나스닥의 흐름을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나스닥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이제 21선을 넘어서고 61선 가까이 오고 이제 구름청 상단까지는 조금 더 여유가 있죠. 구름청 상단까지 여유가 있는데 우리 증시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먼저 상승을 해왔고 코스피가 횡보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코스닥이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는 형국인데요. 똑같죠, 지금. 다우지수와 나스닥의 그런 흐름과. 다우지수는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서 위에서 좀 버거운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나스닥의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죠. 딱. 나스닥은 상승의 공간이 좀 있으니까 거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습. 그럼 우리 증시는 어떻습니까? 우리 증시도 비슷합니다. 코스피를 먼저 볼게요. 코스피를 보게 되면 코스피가 뭔가 매물대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죠. 거기서 횡보를 하고 있어요. 횡보를 하고 있고 여기서 횡보를 하는 동안 아우인 코스닥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죠. 이제 구름청 상단까지 거의 다가왔어요. 구름청 상단이 749포인트, 750포인트. 조금 더 높게 보면 121선인 765포인트 이런 자리까지. 그래서 코스닥의 저항 라인이 750 전후한 자리. 그리고 위쪽으로 보면 121선인 765포인트 전후한 자리. 이렇게 두 개의 저항 마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기회가 있죠. 개인들이 선호하는 이쪽 시장에 조금 더 여유가 있다. 그래서 대형주가 횡보를 하는 동안에 중소형주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참고하십시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중소형주의 상승을 이끄는 섹터가 바로 바이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 코스피가 상승했을 때 상승을 주도했던 것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이 섹터가 주도를 했죠. 그리고 반도체가 함께 붙어서 상승을 했다라는 거. 근데 그때는 중대형주 위주로 올랐죠. 그리고 중대형주 중에서 내수와 관련된 호텔 신라도 급등했고, 그리고 화장품주도 많이 올랐죠. 아모레 G 같은 거, 아모레 퍼시픽 같은 이런 종목들, 중대형 종목들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코스피가 이제 정체를 보이는 가운데, 그다음에 코스닥이 상승이 나오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제 방향성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스닥을 흐름을 보자. 나스닥의 주봉의 흐름을 보면서 나스닥 주봉이 이제 후행 스팬을 어떻게 뚫고 가느냐. 이 흐름 첫 번째 보자. 나스닥 첫 번째 체크하자. 다우지수는 정체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나스닥이 어떻게 보이는지 보고. 그다음 두 번째, 코스피가 횡보를 하는 동안에 코스닥이 저항치에 어떻게 도달하냐. 1차 저항치를 제가 750 저도했고 그다음에 765 이렇게 두 가지 저항 포인트 안내드렸죠. 이 두 개의 저항 포인트에 어떻게 도달하는지 이걸 보자. 그다음에 세 번째, 환율을 보자. 환율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환율의 차트입니다. 환율 차트를 보시면 1,400원대 있죠. 여기 9월 말부터 10월 달까지 1,400원대에서 계속 머물렀죠. 주가도 그렇지만 또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또 기술적인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움직임이 뭔가 어느 자리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그런데 그 자리를 뚫고 가지 못한다. 그러면 급락이 나옵니다.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도 어느 자리에서 계속 횡보를 하면서 바로 위로 쭉 뻗어가야 되는데 뻗어가지 못하고 횡보하면서 윗꼬리를 달 때, 그리고 어느 순간에 장대 음봉이 나올 때, 그때 주가가 급락하고 그런 겁니다.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죠. 1,400원 윗대 위에서 움직이다가 어느 한 날 음봉이, 장대 음봉이 확 나왔단 말이에요. 장대 음봉이 확 나오고 그 다음에 하락을 했다가 이 1,400원이라는 채널, 그 채널을 깨자마자 급락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 움직이는 주가도 그렇고 원달러 환율도 그렇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 이제 급락이 나온 다음에 여기는 또 어떤 자리입니까? 1,300원 초반대에서 이제 저점을 잡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말이죠. 무너지려면 빠른 속도로 한 번 더 무너져야 되는데 여기서 횡보를 또 길게 하잖아요. 횡보를 길게 하면서 아래 꼬리 달면서 한번 장대 양봉 나오잖아요. 그건 또 위로 치솟는 거예요. 그럼 1,400원이라는 채널에서 무너졌고 1,300원이라는 이 자리에서 횡보를 한다? 그러면 중간 라인까지는 또 쉽게 올라오는 겁니다. 1,350원, 1,360원.
1,400원대에서 1,440원에서 움직였다면 중간이 딱 1,420원이죠. 1,420원부터 1,300원에 딱 중간 라인이 1,360원이에요. 그래서 중심을 잡는 라인이 1,360원이니까 여기서 1,300원과 1,320원에서 횡보를 하게 되면 1,360원에 또 슈팅하면서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원달러 환율이 1,360원까지 확 올라오면 우리 주가지수 어떻게 돼요? 주가지수는 또 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횡보하고 있는 가운데서 아웃인 코스닥이 저항대까지 같이 올라오는 이렇게 키높이를 맞췄을 때 다시 주가 지수가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균형 잡힌 그런 시각을 가지고 대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스닥 주봉의 움직임, 그다음에 코스닥이 저항대까지 오는 움직임, 세 번째는 원달러 환율 움직임.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주력 두고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포인트들에서 중간 점검을 받기 원하신다면 도너리 전략방에 오셔서 체크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실시간 소통 방송을 통해서도 시황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이상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평안해지셨을 것입니다. 제가 9월 말에는 여러분의 멘탈을 많이 잡아드렸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상승이 나타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좀 느슨해지기 쉬운데 그러나 경각심을 가지면서 그리고 허리띠를 풀지 마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 시장은 전투장입니다. 전투의 현장입니다. 절대로 마음 느슨하거나 허리띠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 늘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데 주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 재산을 지키는데 제가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한 밤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